안녕하세요. 안경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세도약 기금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 탕감,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은행에 4천, B은행에 4천 있어요. 양쪽 다 7년은 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8천 있는 것인지 아니면 4천만 있는 것인지, 자, 좀 복잡하죠. 자, 금융회사별 5천만 원을 제가 좀 지난번 영상에서 혼동스럽게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정한 내용이 있고요. 금융을 전체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한 곳당 계좌인데, 이걸 이렇게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홍길동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A은행에 4천만 원, B은행에 4천만 원. 그럼 이분의 빚의 총합은 8천이죠. 그런데 이번에 5천만 원은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과적으로 이번 세도약 기금의 혜택을 받고 나면 3천만 원이 돼요. 근데 합계를 할 때 이분은 전체 합계가 8천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한 금융회사당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 빚이 있는데 내가 4천만 원이에요. 원금만은 기준으로요. 이자는 필요 없이. 그러면 이분은 매입 대상이 됩니다. B은행, 국민은행에서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홍길동 씨가 4천만 원 빚이 있다고. 근데 역시나 5천만 원이 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이걸 전부 다 매입해서 8천 중에서 5천은 탕감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캠코로 보낸다.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똑같은 8천만 원의 빚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게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길수님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도 4천이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빚이 8천만 원인데 이분은 A은행 한 곳에서만 거래하는 바람에 8천만 원이에요. 똑같이 7년 이상 합계 8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지만 이분은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회사별로 각 금융회사당 우리은행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죠. 홍길순 씨 대출 이자 말고 원금은 얼마나 남았어요? 네, 그랬더니 8천만 원이 이분은 연체 주십니다. 그럼 이분은 매입 대상이 아니니까 탕감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같은 금액이지만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네? 라는 조금은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새 도약 기금에 보면 5천만 원 이하를 판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세도약은행, 여기 우리은행이라고 가정하죠. 첫 번째 은행에서 A 계좌에 2천만 원, B 계좌에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채무 조정 중이다 이런 건 내용을 빼더라도 그냥 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넘어갔죠. 계좌가 여러 개인 겁니다. 이분은 은행은 하나고 계좌는 여러 개예요. 그랬더니 땡땡은행, 자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자, 세도약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측에서 보자면 A은행에서, 세도약은행에서 이 사람이 얼마의 잔액이 있냐, 자, 2천만 원, 4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넘었네? 그러면 그 사람은 포함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금융회사 별로 판단을 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A금융회사, B금융회사, C금융회사 각각 여러 곳의 채무, 다중채무자가 존재하죠. 그럴 땐 이렇게 한다고 또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여러 곳에 빚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입 총액이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죠. 그런데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5천만 원 한도로만 소각할 계획이라서 5천만 원이 초과되면 캠코, 나머지 초과분은 캠코로 매각해서 그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소각, 탕감이 맞고요. 그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공공기관의 채무, 이것 또한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이라고 해요. 꼭 은행권, 금융권이 아니라도 내가 공공기관 관련된 곳에서 채권이 있다, 채무가 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대상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금융회사 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자를 뺀, 이게 바로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여러 개 있다는 건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특정 은행, 특정 보험사, 특정 증권사, 특정 대부업체 등등에서 그 금융회사에 내가 총 원금으로 빚이 얼마나 있나, 이걸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모든 금융권 합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건 좀 잘못된 오해가 있는 표현이고, 정확하게 디테일을 따지자면 이런 식으로 탕감이 진행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채무를 쪼개서 여러 곳에 있었던 사람은 이번 혜택을 보게 되고요.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한 곳만 거래해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혜택을 또 못 보게 되니 이것 또한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많이들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셨더니, 자, 신용회복,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 중인 분,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체돼서 신용불량이 됐다라든지 아예 지금 받을 방법이 없는,
한 7년 정도는 거의 연체 때문에 포기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탕감 대상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편하신 부분, 역차별 논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실 납부자, 성실 변제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긴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추가로 나오면 살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5천만 원은 각 금융사별로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전부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탕감액은 5천만 원이 최대이니까 거기까지만 소각한다. 네, 또 댓글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5천만 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앞으로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